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볼 자료는요, 이 세금 부과 절차에 관한 아주 주요한 법원 판결입니다. 네. 특히 그 세금 매기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과세 예고 통지 있잖아요. 예, 있죠. 이걸 생략했을 때 과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, 그리고 법원은 이걸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 핵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흥미로운 사건입니다. 자, 시작은 이렇습니다. 어떤 종중이 있었는데 토지 보상금을 꽤 받았어요. 네. 근데 이걸 소득 신고를 안 한 거죠. 그래서 이제 과세관청이 법인세를 부과하게 됐는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발생합니다. 어떤 점이죠? 2014년도 법인세를 부과하면서요. 법에서 정한 그 과세 예고 통지 절차, 그러니까 곧 세금 나갑니다 하고 미리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. 네, 사전 통지요. 그걸 안 하고 바로 그냥 고지서를 보낸 겁니다. 아,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군요. 네, 과세관청 입장에선 아마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. 그렇죠. 왜 그랬을까요? 네, 그게 바로 국세 부과 제척 기간,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마감 시한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. 아, 시간이 촉박했군요. 맞습니다. 당시 국세기본법을 보면 이 제척 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이 채 안 남은 경우에는요, 과세 예고 통지 후에 거치는 과세 전 적부심사라는 절차 있잖아요. 네, 그 이의 제기하는 절차요. 그렇죠. 그 이의제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었습니다. 구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, 제3항 제3호였죠. 아, 그러니까 법에는 이의 제기 절차는 건너뛸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네. 과세관 쪽은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앞 단계인 사전 통지 자체를 건너뛴 거군요. 바로 그겁니다. 이게 과연 같은 의미냐? 이게 법적 쟁점이 된 거죠. 그렇죠. 이의제기 절차 생략이랑 사전 통지 생략은 다른 문제일 수 있으니까요. 네, 법조문에는 과세 전 적부심사 생략만 나와 있지 과세 예고 통지까지 생략해도 좋다는 말은 없었거든요. 그래서 하급심에서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. 1심하고 2심 판단이 그래서 달랐군요. 네, 1심 법원은 좀 현실적인 판단을 했어요. 어차피 제척 기간 때문에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를 못할 상황이지 않았냐. 시간이 없었으니. 네, 그러니 사전 통지를 생략한 게 뭐 과세 처분 자체를 무효로 만들 만큼 중대한 잘못은 아니다. 이렇게 본 거죠. 하지만 항소심은 생각이 달랐다고요? 네, 항소심은 훨씬 더 원칙에 집중했습니다. 아니, 과세관청이 스스로 일 처리를 미루다가 제척 기간 다 돼서야 부랴부랴 처리하면서 자기들 편의 때문에. 그렇죠. 그걸 이유로 납세자가 사전에 내용을 알고 의견을 낼 기회, 이 중요한 절차적 권리를 박탈하는 건 중대한 하자다.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. 와, 이건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. 납세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요. 네, 그래서 결국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갔습니다.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어땠습니까?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. 법 규정의 문헌이나 또 과세 예고 통지라는 제도 자체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제척 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사전 통지 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다고 명확히 한 거죠. 아, 원칙은 통지를 해야 한다. 네, 원칙적으로 통지는 해야 하고 만약 이걸 생략했다면 그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. 이렇게 딱 선을 그은 겁니다. 그럼 사전 통지 생략하면 무조건 위법인가요? 예외는 아예 없고요? 아, 그건 아닙니다. 대법원이 한 가지 가능성은 열어뒀어요. 어떤 가능성이죠? 만약에 과세관청의 잘못이 전혀 없이 정말 어쩔 수 없는 뭐랄까 특별한 사정 때문에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하게 됐고 그래서 정말 부득이하게 통지 없이 과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런 경우엔 예외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아, 그러니까 과세관청 탓이 아니라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봐줄 수도 있다. 그렇죠. 근데 중요한 건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걸 과세관청이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. 입증 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 거죠. 그게 중요하군요. 그럼 이 사건에서는 인정이 됐나요? 아니요, 이 사건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과세관청에 꽤 오랜 기간 동안 관련 자료를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미루다가 제척 기간이 임박해서야 처분했거든요. 이건 과세관청의 지연이지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럼 이 판결, 이게 우리 청취자분들께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? 이게 그냥 복잡한 세법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. 네, 맞습니다. 핵심은 이거 아닐까요? 내가 내야 할 세금에 대해 미리 내용을 알고 또 필요하면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는 이 권리,
이게 납세자의 아주 중요한 절차적 권리라는 거죠. 네, 그렇죠. 그런데 과세관청이 스스로 일 처리를 늦게 해서 시간이 촉박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이 권리를 함부로 건너뛸 수는 없다. 이 점을 대법원이 분명히 해준 셈입니다. 맞습니다. 관청의 편의보다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이 더 중요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거죠.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이네요. 네. 근데 이 판결이 또 다른 질문을 남기기도 합니다. 어떤 제문이죠? 과연 어떤 경우가 과세관청의 귀책 사유, 그러니까 잘못 없이 통지를 생략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될까? 이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는 않아요. 아, 그 특별한 사정의 구체적인 범위가 아직 모호하다는 거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 부분이 좀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. 과세관청이 제척기간이 임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절차적 정당성도 지키면서 과세를 할 수 있을지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